자, 바람은 선선해지고 있고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참 낭만적으로 불리는 그런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인생에도 가을이 온 걸까요? 딱 요맘때쯤 되면 좀 우울하다라고 느끼는 중년이 참 그렇게들 많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까지 흔들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데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네, 가족의 정석 오늘은 중년 세 분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 멋지게 등장하신 분이죠. 가을 사나이, 코미디언 최병서 씨, 또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이호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중년 세 분 모셨는데, 역시 최병서 씨의 그 연기는 아직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앞서 잠깐 보여주셨는데, 네. 본인도 중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오자마자 느닷없이 낙엽을 들고 뭐 하는 잘 봤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년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이 6살, 4살이기 때문에 예. 아직 뭐 중년이라는 느낌보다는 그쵸. 그냥 젊고 청년이죠. 뭐. 저도 제가, 그래요. 예. 저 중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년이라네요. 남들이. 뭐 중년이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무럭무럭 오르는 살을 보면 아무리 빼도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이 몸을 보면 아 나도 중년이구나 요새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근데 밖에서 저희들이한테 이제 중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예. 저 친구 이제 임백천이라는 친구 있는데 이제 예. 기러기 아빠라고들 하잖아요. 네. 외국에 나가 있고 이제 혼자 다시 이제 오셨죠. 왔는데 한때 그 친구가 아유 나도 뭐 기러기 아빠야 그러길래 혼자 뭐 밥에 먹고 그러길래 네가 무슨 기러기 아빠냐 독거노인이지. 네, 일단 뭐 세 분은 다 중년이 아니시라고들 하는데 자 찬바람 불어오고 낙엽 떨어지는 딱 이맘때쯤 중년 특히 남성들이 그렇게 우울하다고 해요. 중년이 아니시니까. 일단은 가을이 일조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 특히 멜라토닌의 변화에서도 일어나지만 네. 또 이 인간관계,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년은 정상을 한번 올랐다 내려갈 듯한 분위기다 보면 거기서 이제 심리학용어로 상승 정지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상승 정지 중. 상승이 정지돼 버렸고 이제 내려가야 될 것만 있는데 아. 너무 또 그렇게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게 고은 시인의 시에 보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그렇죠.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예. 내려갈 때 또 또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고 또 인생 후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초조하게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최병서 형님 같은 경우도 58년 개띠지만 아 남이 나이를 밝혀요. 아니 이제 젊어 보이시지만 그래도 또 12월 달에 또 콘서트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근데요 사실 저희들 나이에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얼마 전에 뭐 토크쇼 같은 데서 나가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YTN에서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 저녁 때마다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외롭고 왜요? 괴롭고 우울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송경철 앵커께서 술 많이 드신다면서요. 그러시길래 네, 일주일에 8일 먹습니다. 일주일에 8일. 왜 8일이냐? 예. 가끔 산에 갔다 낮술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일이 됐는데 정말 그 40대하고 50대하고 또 틀립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일을 찾고 저도 뭘 자꾸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콘서트도 계속 하고 있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더 우울해집니다. 어쨌든 해결책을 좀 찾고 계시네요. 네, 네. 해결책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 통설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남자는 가을에 더 우울하다.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노인분들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까? 뭐 남성들이 가을에도 우울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통설은 틀린 말이고요. 왜냐하면 예. 여성들은 사시사철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남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이 남성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해요. 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원래 남성들이 왜 그렇게 가을을 타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이 아까 멜라토닌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멜라토닌 양 자체가 밤이 길어지면 이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이게 사실은 더 여성적인 특성, 더 감성에 많이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잊고 살았던 첫사랑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이고.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괜히 내 마음은 울적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안 보던 책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우울감이 더 느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죠. 네. 거기다 상황이 뒷받침해 어떤 주는 게 상황이에요? 찬바람이 불면 남자들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자꾸. 예. 그 이제 통제가 이제 사실은 날씨 추워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데 남자들은 예. 거기서 더 예민하고 또 아까 낙엽 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예. 저 신세가 내 신세 같고 아. 거기 가을 비 온 다음에 아스팔트에 쭉 떨러붙은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저러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상황적인 거에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곁들어지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얘기했잖아요. 그게 네. 성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성적인 게 초조해지는 거다. 아 빨리 나도 또 이세를 또 만들어야 확실하게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아. 라는 성적인 초조감도 사실은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복합적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세 분이 얼마나 우울증을 겪고 계신지 저희가 테스트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이 화면 아래에 이제 그 질문이 남성이면 나올 저도 텐데요. 해야 돼요? 저도? 그렇죠. 아, 중년 맞죠? 예. 화면 아래에 꽃중년이죠.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요. 먼저 오른손 주먹을 쥐고 계시다가 나 이거 해당한다라고 하시면은 하나씩 손가락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사가 귀찮다. 만사가 귀찮다. 네, 얼굴 아래로 좀 손을 옮겨주세요. 예, 화면에 카메라에 잘 보이게요. 나왔습니다. 네. 만사가 어떠세요? 요새 귀찮다. 좀 귀찮아요. 아, 한 분은 귀찮으시고요. 네. 두 분은 두 귀찮지 번째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주로 이유 아파요. 없이. 아니 예. 우리 이 박사님이 더 이게 중요한 남자 같아요. 어떻게. 작은 일에 세 번째입니다. 쉽게 분노한다.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한다. 네,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죄책감도 느낀다. 죄책감을 느낀다. 예. 네. 다섯 번째요.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력도 감소한다. 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자, 그러면 네.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네. 좀 알려드리면요. 예. 이호선 교수님이 이제 세 세 개고, 개. 최병서 씨가 두 개. 네, 그리고 최창호 박사님이 한 한 개. 개군요. 네. 저는 좀 결단력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호선 교수님 네. 세 개 이상이 2주일 이상 지속되면은 우울증을 좀 의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전 짧네요. 예. 예. 오늘만 그러신 거죠? 예, 요새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예. 예. 최병서 씨는 어때요? 지금 두 개 꼽으셨어요. 근데 뭐 딱 와 닿는 게 딱 두 개가 있었는데 예. 네. 제가 어느 날 한번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리 슬픈 드라마를 뭐 영화를 보든 눈물이 없는 아이인데 예. 네.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윤복이의 저 하늘의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다 울었습니다. 저는 안 울었어요. 눈물이 평소 없었군요. 없어서 눈물이 없어요, 제가.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요즘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눈물이 없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입이 쉽게 잘 돼요. 옛날에는 뭐 드라마 봐도 뭐 드라마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이고 너무 슬픈 상황인 거예요. 저도 울게 그게 되는 이제 호르몬의 조화일 수도 있는 게 왜 우리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아줌마적인 남성성이 강해지고 예.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이 줄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이제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약간 여성화돼 가는 경향이 호르몬으로도 있고 실제적으로 또 살아온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공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있고 인생이 더 깊어지고 그렇죠. 호르몬과 풍요로워지는 경험 거죠. 그리고 또 남에 대한 동정심 같은 것들이 더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모성애가 남자한테 모성애가 조금 더 생긴다고 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우울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흔들리지 않아서 부록인데 이 지금은 40대 넘은 남성들이 마구마구 흔들린다는 겁니다. 온갖 유혹에 흔들립니다. 네. 자,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 봉선화처럼 작은 유혹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바로 중년의 우울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중년 들어서 나 이런 거에 좀 유혹을 느껴봤다. 제가 이거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뭐 장난 비슷하게 이제 뭐 토크쇼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네. 2007년도에
2006년도죠. 이제 어떻게 주식을 하게 됐어요. 유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갈수록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좀 더 불리려고 예. 이제 그 꼬임이죠. 뭐 하면 뭐 이거 더블 가서 뭐 그렇죠. 막 이렇게 옆에서. 예. 된다. 좋은 정보 있어. 예. 네가 1억만 넣으면 금방 또 2억 된대. 네. 제일 처음에는 막 한 2억 갖고 시작하다가 어떻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점점 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러고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와가지고 예. 거의 뭐 한 2008년도. 예. 금융위기가. 예,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한 3분의 1도 안 남았었습니다. 돈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우울증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근데 거의 뭐 매일 술로 달랬던 것 같아요. 예. 막 자고 일어나면 그 돈이 자꾸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집사람이 예. 용기와 희망을 주더라고요. 돈 없앤 건 없앤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전화를 매일 받는 걸 보고 제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부산인데요. 뭐 무슨 행사인데 얼마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날 빠진 게 몇천인데 아. 예, 요즘 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군요. 행사를 안 행사를 하시- 안 했어요. 한 남 앞에 서기가 싫으신 마음이 거예요. 편치 않으니까. 왜냐면 그 몇천이 없어지는데 그날 없어졌는데 예. 그렇죠. 얼마 벌로 마이크를 한번 잡아봤는데 예. 안 잡혀요? 멘트도 안 나고요. 예. 자꾸만 그 생각만 나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자꾸만 마음을 바꿔라. 예.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떻게 없어질 돈이었다 생각하고 일 들어오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겠냐. 위로를 또. 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예. 뭐 행사라든가 뭐 쇼 콘서트 뭐 12월 달에도 또 뭐 제 개인 콘서트가 또 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자꾸만 이 일이 없다 하시지 말고 일을 찾아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자꾸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한 번 실패했을 때 네.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쉽고요. 또 하나가요. 이성의 유혹이 네. 또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최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참 그 배우자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는 중요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취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 합치면 위로라는 주제거든요. 위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상황에서 기댈 곳이 없는 게 중년 남성들의 특징이고 그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40대, 50대 남자들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그만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져야 되는 그 가장이 앞으로 살아오면서 지금은 떨어질만 남아있거든요. 계속 명예퇴직에 대한 위협은 계속 조여오고 아이들은 이제 중고등학교로 커가고 아직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고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위로를 하려니 아내는 남성 호르몬이 막 올라오면서 밖에 나가 부녀회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댈 곳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위로를 찾아가고 온도를 찾아가는 시기가 지금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고 하필 그때 그 가을에 그 쓸쓸함이 내 삶이 있고 굴르는 낙엽이 꼭 나와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손 얹어주고 온도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또 하필 이성이라면 네. 거기에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고 그런데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더 큰 파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위로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또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가는 거죠. 아니 이제 네. 중년 남자들 특히나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네. 분들에게 조금 좀 뭐 생기발랄하고 예. 또 다정다감하면서 예. 오빠라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저씨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만 아저씨가 아니고 해줘도. 오빠라고 해주면 예. 네. 내가 아직도 젊다. 아, 나를 알아준다. 알아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이성과 술은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취미는 좋은 게 그렇죠, 취미야. 아까 최병서 형님도 사모님도 잘하신 게 뭐냐면 우울증 행복의 극복의 방법의 첫 번째 A가 뭐냐면 keep 액티브 움직여라 나가라 그쵸, 그리고 밖으로. 일을 하고 등산을 하든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또 아까 취미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달성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한번 치고 싶었다 예. 색소폰을 한번 불고 싶었다 그런 걸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고가적인 장비가 들어가는 취미가 발생하기도 하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막 아주 몇백만 난 히말라야를 원짜리. 가겠어 해가지고 예, 엄청난 장비를 준비를 하고 등산 장비. 예. 뭐 이제 뭐 골프를 늦게 배워갖고 뭐 비싼 골프채. 것만 이제 뭐 예. 하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명품 쇼핑.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못다 했던 꿈을 이루는 것 그런 취미는 좋죠. 그래 최창호 교수님은 참 성격이 좋아서 예.
아마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예. 쿨하고 예, 그렇죠. 뭐 몇 번 안 봤는데도 아 형님 뭐 그러고 예, 막 그런 성격이 성격이 있으면. 너무 좋고 예. 최창호 교수님 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시골의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예. 꼼지락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꼼지락거리라. 움직여라. 꼼지락대라. 예, 왜냐면 시골에 이렇게 저희들이 가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전부 건강하신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전부 밭에 나가 계십니다. 그렇죠. 어. 조금 편찮고 누워 계신 분들은 이제 70대, 80대 안 움직이세요. 어디가 매일 아프시고. 저도 사실 술독을 빼러 매일 운동을 갑니다. 뭐 스트레칭 하러, 뭐, 아까 분야에서 잠깐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효령대군께서 그 시절에 90살까지 사십니다. 네, 매일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뭐 산에 가시고, 뭐 절에 가서 절밥도 드시고, 그 시절에 90살이면 지금 한 120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네.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최병서 씨 성대무사의 달인 달인이십니다. 최병서 씨를 모셨으니까 최병서 씨께 이런 질문을 제가 갑자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역대 대통령들이라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네. 아주 재밌는 아이고, 테마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걸 예. 꼭 제가 직접 앞에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역대 대통령의 우울증 극복법. 본인은 가을만 되면 외로워요. 백담사 생각도 나고 그러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노태우 전 네,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 사람은 지금 몸이 몹시 아픕니다. 최병서 씨 말씀만 맞다나 많이 움직이시고 운동하세요. 믿어주세요. 아, YS. 이대한 국민 여러분, 저도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젊었을 때 몸 관리 확실하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야, DJ.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운동은 조금 덜 했습니다만 집에서 스트레칭은 많이 합니다. 스트레칭 꼭 하세요. 네, 최병서 씨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우울증 극복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이런 우울증을 아, 잠깐만요. 극복하기 박수 한번 위해- 좀 드리고. 아, 정말 대단. 아니, 저 대통령도 다 나와다. 아, 그래요? 저 그러면 그다음에 노무현 이거 대통령. 현 대통령까지만 할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간에 청와대에 무슨 헬스클럽이 있다는 등 그런 게 없습니다. 저 혼자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네. 역시. 네. 자 이렇게 아, 뭐 갑자기 시키니까 또 목 아유, 가는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현직 대통령께서 우울증 극복법 알려주셨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우울증 극복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년층들이 외모 관리,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죠. 네, 피부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좀 외모에 관심 갖는 분들 피부 관리 많으십니까? 받으세요? 저는 안 받고 이제 집사람이 기분 좋을 때만 좀 해주거든요. 예. 근데 저도 받고 싶은 유혹이 있고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또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봐도 예. 몰래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뭐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일단은 심리적으로 너무 내 탓이요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우울한 사람들은 잘 되면 조상 탓이 못 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되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철에 나는 음식을 제때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울한 분들 보면 꼭 옛날 지난 겨울에 묵은지를 지금까지 드시고 막 그런다고. 결코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제철 과일을 먹어라.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음식. 드셔야 돼요. 이 역시 아무래도 저희 네. 이 박사님께, 이 교수님께 그 우울증 극복법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울증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해서 현대인의 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은 관리만 잘하면 어쩌면 그 가을날에 그 멜랑콜리한 기분을 즐기는, 계절을 즐기는 그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세 가지만 좀 우리가 생겨보면 될 것 가지요. 같아요. 세 가지요. 365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365 네, 원칙이네요. 365. 가장 첫 번째, 세 번째,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새끼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삼시세끼를
삼시세끼가 아니고요. 네. 삼시세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대신에 제철에 맞춰서 정량을 잘 드시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6시간 이상 자자. 6시간 이상. 요새는 자라. 뭐 스마트폰하고 여러 가지 그 연민에 담기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잠만 한두 시간 잘 자도 우울증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자는 습관을 잘 기르는 거 중요하고요. 5번째, 하루에 적어도 5사람하고는 밖에서 만나며 인사하자라는 겁니다. 활동성도 증가하고 관계력도 증진시킨다면 어쩌면 올 가을 이 남자의 우울은 오히려 겨울을 위한 마치 그 김장처럼 멋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우울할 때 밝은 음악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 우울할 때는 예. 오히려 우울한 음악을 즐기세요. 그것도 하나의 그 법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도 시작했고 했는데, 첫 번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많이, 저도 많이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 잘렸는데, 네. 계속 양복 입고, 친구 사무실에 가서 등산복 갈아입고 산을 한 6개월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가 알았어요. 너무 아이고. 둘이 껴안고 울고 아이고, 원래 와이프 모르셨군요. 와이프가. 몰랐어요. 왜냐면 회사 그만뒀는데 네, 그래서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네. 나중에 그 와이프가 그걸 알고 그 남편한테 너무너무 더 잘해주고 서로 희망을 준 껴안고 거예요. 희망 주고. 그래서 희망을 많이 줘야 된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울한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옆에 친구가 있고 벗이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병수처럼 웃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0대 우울증 극복법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